빌딩의 주인이니까 저 빌딩에 한 칸이라도 내 거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휘황찬란한 빌딩의 주인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디지털 빌딩을 우리가 가꾸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은 코로나가 와서 좀 힘들고 그다음에 2021년은 돈 때문에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실감하세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전 세계인의 81%, 그러니까 노동자의 81% 27억 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다녀야 뭔가 일이 되잖아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업원을 내보내니까 또 수입이 안 되니까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돈을 못 쓰게 되니까 경제가 조금 이렇게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 시간이 줄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월세를 받아서 건물에 임대료를 내야 그 임대료 건물주가 저는 건물 주인이면 되게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또 근데 건물주도 자기 돈으로 그 건물을 산 게 아니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갖고 고스란히 은행에다가 이자라든지 원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도 못 버티는 정말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죠. 그래서 전 세계를 2020년도에 강타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좋아질까요? 언제 끝날까요? 끝나기는 끝나는 걸까요? 그래서 점점 백신도 들어오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까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스에서 신종플루까지 7년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서 메르스까지 6년 메르스에서 코로나까지 5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팬데믹 어떤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점점 주기가 줄어들면서 다음에는 코로나가 끝나지만 더 새로운 또 어떤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 상태로 계속 사회나 경제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시 위기의 상태가 됐는데 저희 가족이 다 자영 사업을 하거든요. 이제 자영 사업을 하는데 친정 쪽도 자영 사업을 해요. 그래서 자영 사업을 또 식당 일을 업을 해요. 근데 직격탄을 다 받았죠. 소규모 자영 사업 중에 특히나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이 위기인데 가족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안부만 묻고는 하는데 이렇게 위기에 우리가 위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기대한대요. 아, 좋아질 거야. 아, 나 지금은 어렵지만 희망이라도 그렇게 품고 살아야지. 그죠?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풀리면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바르게 침체됐다가 바로 반등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정말 빠른 침체 후에 실제 상황은 준비된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끝없이 추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위기가 우리가 곧 기회라고 하는데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거는 없고 돈은 불려야 되고 그래서 증시에 다 몰아넣죠. 돈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한 심리를 저 투자로 인해서 어떤 소득 창출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생산, 소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돼서 산업 재편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매장 가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어디서 사요? 쇼핑, 그냥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쇼핑이라든지 쇼핑 소비, 그다음에 온라인 위주로 변화가 되고 재택근무.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주위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제가 아는 그 아까 전에 그걸 써주신 분의 자녀분이 외국에서 유학 가야 돼, 여러분. 유학 가야 돼. 외국에서 정말 유학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 지사의 어떤 이렇게 총괄을 이 동남아 총괄을 하는 걸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상만으로 그런 분이 이제 내 주변에 이제 한 분 한 분 생기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출근을 안 하는데 그것도 여기 한국에서 동남아를 컨트롤해?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 우리 항상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다. 버튼만 하나만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공장 지키는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돼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 스마트 공장에서 사람 인력이 필요 없는 굉장히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정말 전기 자동차, 엔진이 필요 없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정말 트렁크처럼 비어있는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차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지? 직장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돈을 구할 출처를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잘 살펴보고 그 출처를 잘 나오는 곳에 내가 조금 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공부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8대 기업의 1위부터 8위까지가 플랫폼 기업이래요. 그래서 플랫폼이 대세야. 이거는 막 플랫폼 얘기 많이 들으니까 플랫폼이 대세인데 그 플랫폼에 내가 좀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우리를 좀 이렇게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저희 신랑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 사위 업체 구글에서 당신을 채용하고 싶다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농담인 걸로 생각이 들고 그게 이메일이 왔지만 이게 설마 나한테 오랴 이런 생각에 그냥 몇 번 이렇게 조사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글이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미처 몰랐다. 구글이 대단한 기업인 줄 알았으면 모든 걸 팔아서 미국으로 우리가 가서 취업을 했을 텐데 이러면서 조금 정보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용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또 접고 막 가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그게 아니면 잘못 보낸 이메일이면 어째?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서 이메일을 들고 가갖고 당신이 보낸 게 아니냐 날 무조건 채용해라라고 했었어야 된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는 진짜 굴뚝형에서 정말 플랫폼 회사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대요. 우리의 수익권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90% 이상, 99% 이상이 노동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전부 다.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자영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다음 식당 아르바이트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그 근로소득을 하시는 노동소득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소득 중에 저는 자산소득, 자산 재산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얘기를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인지할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자산은 우리 건물 내가 빌딩을 보면서 저 빌딩이 내 거였으면 좋겠어 하는 이유는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 수입으로 내가 돈을 벌면 너무 행복하겠다. 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임대 소득자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놓고 거기에서 받는 이자 수입, 그 다음에 증권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증권에 나오는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연금성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자산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소득이나 자산소득에 계신 모든 분들이 뭐가 하냐면 지속적인 현금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임시소득, 임시수입자라는 거를 처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 임시직이야, 임시직이야, 나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임시수입이라는 건 내가 한 달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해. 너무 괜찮죠. 근데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나 주체, 내가 만약에 병이 걸리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그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임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마페인트를 15년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조금 너무 아쉬웠죠. 왜 아쉬웠냐면 그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15년씩이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딱 주고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월급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좀 실망감이 들면서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쇄 수입 저렇게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서 돈이 물을 틀면 물이 나오듯이 돈이 콸콸콸콸 나온대. 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 좋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런 인쇄 수입을 만들 때 왜 사람들은 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인쇄 수입에 우리 같이 도전을 해보자 그랬더니 저 파이프를 건설할 곡괭이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예. 땅을 팔 힘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노동소득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인쇄 수입 만약에 내가 인쇄 수입을 마련해 놓고서 한다 그러면 쉽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나도 조금씩 한번 그 작업을 좀 해봐야지.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아메이를 접하게 됐거든요.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 노력할 수 있고요. 시간은 조금 이렇게 뭐 주말이라든지 분명히 이게 사이드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팁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분명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있어 막 설레었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워렌 버핏이. 근데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빠져나가니?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옆에 있는데 분명히 제가 옆에 있는데 띵동하고 카드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무슨 수를 써서 그렇게 한 거니? 그래서 참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걸어놨거든요. 걸어놨는데 그게 옆에 잠자고 있을 때 그게 빠져나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진짜 내가 쓸 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잘 때도 여러분 빠져나가지 않던가요? 돈이? 막 셀 틈 없이 막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근데 방법이 있죠. 우리는 찾아냈어요. 방법을 찾아냈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연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수입을 찾는다면 어떤 형태의 일이었으면 좋겠냐면 진짜 자산소득 아까 마르지 않는 정말 파이프 라인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를 딱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 자산소득 같은 수입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정말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수입이 변동이 생기고 뭔가 내가 한 게 날아가고 이러면은 정말 할 의욕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와도 안정적이고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지금 현재는 괜찮아. 근데 미래에 안 된다면 그것도 조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본업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트렌드에 맞는 일 그래서 수입원을 찾는다면 요즘에 그런 수입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제는 그 유튜브라든지 틱톡도 이제 쇼핑을 한대요. 그러니까 쇼핑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이거 하는데 막 우리 구독하고 거기 좋아요 막 팍팍 눌러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아갖고 이렇게 광고 수입도 내고 그 다음에 그 구독을 통해서 또 수입도 내고 거기서 또 제품까지 또 판매해갖고 또 수입을 내고 그리고 쿠팡에 여러분 그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아세요? 혹시 해보셨어요?
쿠팡에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저렇게 그 샐러드를 사서 먹었어요. 쿠팡에서 뭐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서 먹었는데 괜찮아. 이 제품 써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옆에 보면 선물 포장 있죠. 선물 포장. 옆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딱 공유 버튼을 딱 누르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 친구한테 보내 카톡으로. 그러면 그 친구가 샐러드를 그걸 보고서 딱 사 먹잖아요. 그럼 쿠팡에서 저한테요 1% 쿠팡 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그 포인트 모으려고도 하지만 내가 먹어보고 진짜 좋으니까 광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가 쌓여가지고요 5만 원까지 쿠팡 캐시를 한 달에 적립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의 쿠팡 캐시를 적립해주면 몇 번을 클릭을 해야 될까요? 클릭 엄청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클릭을 한다고 해도 그거 한 10배는 클릭해야 돼. 왜냐면 10명 중에 1명 살 거야. 그쵸?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워드 프로그램을 쿠팡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가 너무 작아.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쿠팡에 이렇게 파트너스라는 걸 가입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8%까지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 해보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제가 오늘도 미역국을 끓여서 먹고 왔는데 우리 미역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불리지 않아도 돼. 일단 딱 물을 붓고서 미역을 넣고 그 다음에 들기름으로 살살살 하면요 뽀얀 그쵸 미역의 그 뽀얀 국물 나오잖아요. 그럼 뭐 거기에다가 우리 간장 있죠. 양조간장 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싹싹싹 넣어가지고 탁 먹잖아요. 그렇게만 해서 먹어도 맛있어. 그래서 너무 맛있고 이게 질감도 좋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카카오로 공유를 딱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질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죠. 살 수 있는 제품의 쇼핑의 기회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돈 버는 방식이 변한대요. 그런데 쿠팡 이걸 알아야 그걸 하지. 했는지도 몰라. 그쵸? 그래서 이 정보가 곧 돈인데 쿠팡의 그 포인트는 너무 작으니까 이런 정보, 돈이 되는 정보가 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아메이가 왜 정보고 왜 돈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메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플랫폼은 뭐 카톡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만 여러분은 거기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 우리가 막 뭐 이렇게 SNS를 잘하고 유튜브처럼 막 이렇게 말재주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기는 좋지만 돈 버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있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냥 내가 소비자니까 소비를 통해서 경험을 쌓죠. 그럼 그 경험을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개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비자고 나는 광고할 수 있어. 구전 좋다고 미역 먹고서 미역 좋은데 한번 먹어봐 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래서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가입해서 제품을 쓰면 이렇게 아메이가 생산자고 그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 여기에 소비자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생산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고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 조금 어렵죠. 가치를 창출해.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그리고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자 다른 회사는요 다 회사가 그 권한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아메이 회원에게 그 권한을 준다는 게 조금 굉장히 다르죠. 기업이 갖고 있는 것과 개인이 플랫폼을 갖게 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60년 전부터 그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잡러 직장인에게 물어봤죠. 더 수입을 원해서 어떤 엔잡을 원해? 그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7명이 나 의향 있어. 나 할래.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 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할까요? 부족해요.
지금 현재 내가 벌고 있는 걸 가지고 쓰기엔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회사에서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해서라고 했는데 더 많은 수입의 진짜 본질은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이 너무 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엔잡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죠. 막 배달의 민족 그거 배민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배달해주고 내가 서울로 출근을 해. 그럼 서울에 있는 택배를요 이쪽 안산 지역에 한 퇴근할 때 5개, 10개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배달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엔잡이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퀴즈. 이거는 그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이 매번 이제 발표를 하는 그 거기에 그 자본주의 퀴즈라는 용어가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3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돈 밝히면 아예 못 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컸고. 근데 돈을 밝히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아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쓸 만큼은 내가 벌어서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 어린이는 어린인데 정말 경제적 관념이 제대로 잡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젊은 층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 파이어족이라고 파이낸셜 인디펜던트 영어가 짧습니다. 파이낸셜 인디펜던트 리타이어 얼리. 그거 뭐냐면 자 영어를 한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의 어떤 자금을 내가 독립하겠다는 거야. 언제? 빨리 일찍. 그래서 퇴직을 내가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서 어떤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가치 소비. 내가 비싼데 월세 사는데 벤츠 타고 다녀. 이거 우리 옛날 같았으면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이게 변화됐다는 걸 조금 느꼈던 게 어떤 프로그램을 딱 봤는데 거기에서 집을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싹 했대요.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집 사셨나 보다고 집 사서 그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세 이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살았죠. 그냥 이렇게 깨끗하면 그냥 들어가서 살잖아요. 근데 도배나 장판 정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아예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가집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는 동안만은 내 어떤 자유와 내 어떤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좀 안락함을 느끼고 싶다.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내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의 목표로 사는데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저희 동료 중에 한 분 여자 이제 후배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경제관념이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보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뭐 이거를 쫙 해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딱 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 10년, 20년 계획을 짜서 그걸 다 이렇게 하는 친구를 봤거든요. 그래서 쟤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그냥 월급 받아갖고 적금 하나 정도 넣을 정도였는데 그 친구는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가 정말 저렇게 이 자본주의 퀴즈가 그 애를 뜻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필환경. 아메이에서 진짜 환경하면 아메이죠. 환경에 가장 민감한 회사가 아메인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리더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동남아에서 섬유유연제가 굳어요. 자꾸 날씨가 막 그렇게 더우니까 고온다습하니까. 그러면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화학 성분을 조금 넣으면 되는데 이 회사는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 다 반품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한대요.
연구를 시작해서 굳지 않는 자연 성분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서 세계 특허를 딱 내버리는,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회사가 아메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회사. 근데 일반 회사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많이 되죠. 아메이 본사예요. 저는 이 본사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굴뚝이 없어요, 공장에. 그냥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굴뚝이 없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공장은 다 굴뚝이 있어요. 그것도 생필품을 만드는 화학회사 같은 경우는 다 굴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호수가 있는데 일급수래. 굉장히 맑은 호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곳에서 일을 했냐면 이런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공단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는 정말 그 굴뚝의 크기가 그 회사의 크기야. 굴뚝이 크면 클수록 우리 회사의 어떤 규모가 크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일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이런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 지대에서 제가 근무를 하니까 목에서 정말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매연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면서 환경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근무를 하지만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좀 근무하고 싶다. 공기가 맑은 곳에서, 하늘이 좀 푸르른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천, 옆에 이제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은 정말 여름에는 그 하천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새까맣게 썩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저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6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50가지의 제품을 정말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제품은 그 지역에 이제 잘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럼 OEM으로 그 제품을 또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고, 100여 개 지역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75개 대학, 전 세계 대학과 기술 협약을 하고 있고 1100건 이상의 특허, 그러니까 모든 제품의 특허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0여 개의 과학기술 연구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여 명 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가 정말 밤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를 해서 특허를 받으면요, 특허권을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 가져가요, 회사가. 근데 이 회사는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허가 발생된 그 제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고품질의 제품을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격대로 쓴다면 그것만큼 또 좋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제품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처음에는 싼 제품을 사요. 막 우리 천냥숍이 생겼을 때 어머 어떻게 천냥숍이 있어? 그러면서 천냥숍에 가서 막 쇼핑을 해요. 다이소가 싸다고 다이소에 막 가서 또 쇼핑을 하고 싼 곳을 가요. 근데 거길 계속 가지던가요? 어느 정도 조금 흥미가 떨어지면요, 거길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써보면 그렇게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잘 몇 번은 호기심에서 갔다가 좋은 제품을 좀 찾아서 다시 또 고객이 움직이는데, 아메이 제품은 저렇게 좋은 품질, 환경에 걸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속 이곳에 모여서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경제. 여러분은 무슨 구독을 하셨었나요? 예전에 신문을 구독하셨나요? 여성분들은 여성 잡지 구독하셨나요? 정말 구독이라는 단어,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저희 이제 꽃을 구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문을 봤거든요. 꽃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꽃꽂이라든지 화분으로 그걸 이렇게 배달해주는, 구독을 해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독 경제가 세상을 많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도요 4,900원 내고요 구독을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딱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5%를 적립해줘요, 포인트를 더. 그리고 쿠팡 로켓, 그 쿠팡에서 2,900원을 내고 구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로켓 배송 상품 100%가 무료 배송이 돼요. 택배비가 안 물고. 그러니까 살 일이 있어서 택배비를 계속 묻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내놓고 그걸 편리하게 쓰는 거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혜택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바로 구독인데, 아메이도 사용료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혜택만이 있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쏙쏙. 내가 이번 달은 간장, 치약, 칫솔, 샴푸, 그 다음에 건강식품, 더블X 이렇게 장바구니를 담았다면 다음 달에는 미역,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칼맥. 오늘 이명구 리더님이 강해서 칼맥을 딱 주문해서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원하는 날짜에 알아서 착착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필요한 제품을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제품을 썼다면 정말 그 구간에 따라서 2회차부터 5회차까지 5%, 그 다음에 6회차에서 11회차까지 10%,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거에 12회차부터 24회까지 15%를 돌려주는, 구독료는 없는 대신에 어떤 혜택만이 오로지 있는 아메이 구독을 여러분 한번 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려준다. 그리고 맞춤 영양.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부 규제 변화 및 단연간의 노력 끝에 첫 번째 시험 운영 업체로 한국 아메이가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저의 건강과 그 다음에 우리 이명분 리더님의 건강 상태는 다르겠죠. 왜냐면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한 팩에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딱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먹으면 나에게 필요한 각각의 영양 맞춤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분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 프로젝트 파트너십으로 뽑힌 회사가 바로 이 뉴트리라이트죠. 그래서 개인 맞춤 팩이 이렇게 딱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택 장애가 있어요. 진짜로. 못 골라요. 짜장면, 짬뽕 못 골라. 그래서 네가 골라. 그럼 난 먹을게. 이래요. 그래서 음식도 잘 못 고르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마트가 생겼을 때. 너무 거대한 그 마트에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치약도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골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뒤돌아서 나오고요. 저희 신랑은 1층부터 만약에 3층까지다. 그럼 1층부터 3층까지 다 훑고 가야 돼. 아니 왜 살 것도 없는데 왜 거길 다 보고 가. 빨리 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걸 외워놓는데. 여러분은 그걸 다 외울 수 있나요? 저는 한 개를 보면요, 그 다음 걸 까먹어. 그 다음 걸 보면 그 전에 봤던 걸 까먹기 때문에 이걸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빨리 가자 그러고 우리 신랑은 잠깐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체크를 또 해놓으시고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놓으시고 하는데 정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품이 많아요. 치약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샴푸도 너무 많고요. 생활용품 진짜 많거든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선택을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났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치약 온리원, 전 세계 제일 좋은 치약 하나가 딱 만들어져서 그거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샴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제품을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완전하게 관리가 된 제품. 그리고 그 원료를 가지고, 친환경 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화장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죠. 그래서 화장품도 고르기 되게 힘들어요, 여자분들. 저는 아티스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자가 아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었죠. 아티스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됐는데, 정말 화장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옛날에는 막 색깔도 달랐고요, 뭐 향도 달랐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고 그냥 베이비 로션 하나로 그냥 땡치자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뭐 발라도 좋아지는 것도 못 느끼겠고, 근데 아티스트를 발라보면서 정말 속의 건조함을 채워주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친환경 브랜드 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제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 퍼스널 케어 덕분에 아토피가 좀 다 사그라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당신이 보인대요. 여러분의 몸은 이 새 양파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몸 같으세요? 물을 보면 안 돼. 물을 보면. 그래서 내 아이에게 물을 먹였는데 막 쑥쑥 잘 자라고요. 건강하게 막 뿌리를 내리면서 막 건장하게 자라요. 근데 물을 먹였는데
애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막 이렇게 죽어버리고 막 이런 식물이 이런 것처럼 내 몸에서 세포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물을 먹어야 될 게 정답일까요? 저는 진짜 3번 미스프링 정수기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제 고객 집에 가서 정수기 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페트병에다가 이제 그분에게 드리려고 그 집에 가서 받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또 감동을 받아서 그 용존산소 아시죠? 물속의 산소 중에 이제 용존산소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용존산소가 페트병에 이렇게 붙어 있어. 받아놓으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산소가 옆에 뽀글뽀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물을 받았는데요. 그 탄산수 아시죠? 탄산수가 막 이렇게 딱 따면 이렇게 보글보글해서 탁 올라오잖아. 기포가 정말 수만 개의 기포가 그것도 잠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1분간 올라오더라고요. 쫙 해가지고 정말 이게 무슨 탄산수처럼 쫙 올라오는데 그걸 우리 소비자분 3명이서 같이 보면서 다들 놀라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속에서 왜 이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산소가 굉장히 많이 산소 집적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저희 그 아시는 분이 사장님께서 어젯밤에 창밖의 풍경 이렇게 찍어 보내시고 이거는 지금 시각 창밖의 풍경 이렇게 해갖고 보내셨어요. 2개를 비교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저게 안개 같으세요? 미세먼지 같으세요? 아니면 초미세먼지 같으세요? 저게 발암물질 같으세요? 정말 깜짝 아예 안 보이잖아요. 저런 공기의 질을 우리가 바깥에도 저렇게 심한데 안에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인증도 받고 그 다음에 0.0024를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 크기 99.99% 제거를 하는, 그래서 이 시중의 헤파 필터는 저런 파란색의 크기를 입자를 제거한다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정말 그거의 1000배 정도 더 작은 입자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포원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정말 제품을 잘 만드는데 판로가 없어. 그런 제품들을 아메이에 실기 시작했어요. 원포원이라 그래서 1997년도부터 그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거를 SBS에서 또 방영됐죠. 제품의 질이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그리고 서로 상생할 때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할 때 모두 잃는다는 그런 각오하에 그분이 이런 거 있죠. 갑질. 요즘에 막 갑질 문제 때문에 많이 어떤 논쟁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회사에만 납품해. 다른 데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기업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서 다른 판로까지도 다 같이 함께 그렇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역시 아메이 진짜 대단한 회사다 이런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정말 디지털 빌딩으로 자산 소득을 만드는 추가 수입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 하는 소비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그게 가능하고 그 디지털 속에서 저도 어느 정도의 빌딩의 지분이 조금씩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비누치약, 화장지, 라면,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품, 건강보조식, 커피, 생활용품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태까지 슈퍼나 마트나 아니면 인터넷몰에서 제품을 쓰면 그냥 소비가 지출이 됐잖아요. 근데 아메이 제품으로 오니까 소비가 점수로 쌓여서 수입이 생기고 그게 권리소득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고 총판 도매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왔던 거, 할인점을 통해서 또 소비자에게 왔던 것을 줄여서 바로 직거래로 다이렉트로 나에게 제품이 주면서 그 광고 유통비를 매출에 광고 유통비를 썼던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쓰니까 좋고 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환불도 되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캐시백도 받으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소비가 지출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로 제가 이제 전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바꿨었더니 20만 점이 돼서 3%가 되면 제가 6,000원의 캐시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정말 제가 저 포인트에 그냥 저만 썼으면 포인트에 어떤 집착을 안 했을 텐데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제가 이렇게 업무를 맡았어요. 근데 포인트를 적립했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인 제가 포인트를 만들어서 적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몇 년을 적립했어요. 몇 년을 적립했는데 10만 원이 모였어요. 10만 원. 여러분 진짜 많이.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그거를 계속 뭐 일주일 단위로 해갖고 가서 구입해오고 뭐 한 달에 구입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몇 년이 모이니까 1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요 딱 한 번 쓰니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모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힘들구나. 포인트를 모으기가 진짜 힘들구나. 10만 원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 개인이었어. 만약에 그런 큰 단위가 아니었어요. 개인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쓰지도 못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포인트를 한참 그 포인트 마케팅 해가지고 막 카드 만들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카드가 이만큼 한 2, 30장을 포인트를 막 만들었어요. 뭐 준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카드만 엄청 많았는데 그 카드를 사용한 게 몇 번 없어요. 그 정도거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6천 원을 모아봤더니 1년에 7만 2천 원의 캐시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반 마트에서 그걸 모으잖아요. 1년에 3,600점의 점수고 그것도 5,000점 이상이면 써야 되고 그다음 몇 년 지나면 또 못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돈을 돌려주는 회사. 그래서 스폰서님이 제품을 써보고 좋으니까 저한테 구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써보니까 저도 구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제품을 써봐. 정말 퀄리티가 좋고 제품이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각각 20만 점의 제품을 썼어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 그리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20만 점을 썼기 때문에 3% 6천 원을 지급됐고 B라는 사람도 20만 점이기 때문에 3% 6천 원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제가 U는 합산이 스폰서님은 80만 점. 80만 점의 6%는 48,000원이고 U를 포함한 A, B의 그 합산 점수가 60만이기 때문에 60만 점의 6%는 36,000원을 제해주고 나니까 스폰서님은 12,000원의 캐시백을 받고 U는 24,000원의 캐시백을 받고 A는 6,000원, B는 6,000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냥 아유 좋은 거야. 그다음에 돈 나눠준대 이 정도였는데 정말 이 네 사람 중에 누구도 손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트 바꿔서서 포인트 받다가 6,000원 받으니까 A도 좋고 B도 좋고 그다음에 U는 내가 두 사람한테 광고했던 24,000원 받아서 좋고 그다음에 스폰서님도 금액이 24,000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에게 광고했잖아요. 노력을 한 배 했고 U는 2배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순으로 이게 배분이 된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고 그 4명 중에 누구도 손해본 사람 누구도 기분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에 이거 발벗고 나서서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나로부터 이렇게 3% 세 그룹을 가지면서 9%를 달성을 하신 분들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요.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께서 한 20만 원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가 이제 달성이 됐어요. 9%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증정품이 왔어요. 이런 증정품을 9%가 된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이런 증정품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 사장님께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큰 선물을 받았으므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좋대요. 너무 저 선물이 너무 좋대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담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저 선물을 받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 선물을 받으시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기뻐할 때 저도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론즈 빌더는 나를 중심으로 A, B, C 그룹이 이렇게 9% 되고 나도 이제 제품을 쓰고 전달해보고 해서 15%의 볼륨이 되면 브론즈 빌더라 그래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는데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30% 추가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7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캐시백을 받듯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조금 알렸는데 그분이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제가 얼른 가갖고 회원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품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좋은 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계속 드리죠. 그럼 그분이 되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죠. 왜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써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정말 너무 좋다, 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한 그룹 한 그룹 제품을 쓰는 소비자 동아리를 제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은 한 400만 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각각 200만 점씩 해서 이렇게 네 그룹 정도를 만들었을 때 1200만 점, 23%는요 캐시백이 우리 팀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트에서 여러분 주위에 마트 있잖아요. 마트에서 12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어, 한 달에. 그러면 그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요 한 27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왜냐면 거기서 문 닫고 문 열고 제품 진열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마진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 월세 내고 뭐 빼고 다 빼고 뭐 하면 그분이 가져가는 이익이 저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우리 매출이 떴기 때문에 그 돈을 적립해 놨다가 우리 팀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점은 15%니까 60만 원을 돌려주죠. 그 그룹에 20만 점 쓰신 분들은 6,000원, 또 두 분에게 알리신 분들은 24,000원, 막 이렇게 갖고 다 돌려주고 60만 원을 그 그룹에 돌려주고, 그 다음에 200만 점은 9% 18만 원 정도를 또 내 그룹이 또 다 돌려받으니까 그 돈을 돌려받는 그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제가 가면요 커피도 타주시고 막 뭐라도 좀 하나 먹여서 보내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기뻐하면서 이번 달에는 3만 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을 저에게 이렇게 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아, 이 돈을 정말 다 나를 줬으면 내가 276만 원 받아서 나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누니까 그분들한테 다 돌려받으니까 그분들이 함께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76만 원에서 이 그룹에 60만 원, 18만 원 이렇게 네 그룹을 다 나눠주고 나면 144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점을 한 번 하면 SP라는 핀이 주어지고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3번 정도 하면 GP, 그다음에 PT는 6번 정도 달성하신 분을 PT라고 하는데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어떤 볼륨 보상 프로그램을 아메에서 갖고 있죠.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님은 1000만 점을 이제 탄탄하게 소비자 동아리를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2번 정도 이렇게 달성하시면 뭐 연말 보너스도 받고 그다음에 월간 보너스도 받고, 그래서 토탈 한 연봉 5천 정도, 그다음에 볼륨이 조금 크신 분들은 뭐 7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죠. 이렇게 나로부터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돈이 생기면 여러분 좋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를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래부터 비대면이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는 1대1로 계속 만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는 못 만나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하던 일이 1대1로 만나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그분들의 어떤 그 소비자 네트워크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여행을 보내줘요. 그래서 두바이 여행, 그 다음에 나트랑 여행, 가족 동반 여행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 동반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저거를 못 보내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아메이에서 뭐로 줬죠? 돈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막 800만 원부터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많이 받으신 우리 리더님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시드니, 이제 다음 회계년도에 이제 시드니를 보내주게 되는데, 시드니에 저 오페라 하우스, 우리 항상 텔레비전에서 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 나오면 호주 하면 시드니, 저 오페라 하우스를 다 이렇게 보여주곤 하는데, 정말 그걸 TV만 아니라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1000만 점을 단단하게 만드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면 시드니가 있고요. 만약에 시드니를 못 갔어, 그럼 그 다음 여행지가 또 있습니다. 매년 아메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품을 쓰고 알려서
두 그룹에 1000만점 그룹의 두 그룹을 갖고 있고 사이드 400 정도를 하면 사파이어라고 하는 핀이 주어지고요. 그다음 사파이어는 6천에서 8천 정도의 6천 정도의 그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늦게 시작했지만 3명 정도의 플래티늄 그룹을 갖고 있으시면 8천에서 1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6그룹의 플래티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하면 다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이렇게 밤주도 죽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정말 멋있다, 누구를 도와서 저런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서 여행을 간다, 다이아몬드 여행지로 이제 발표된 곳인데 저런 여행지를 간다, 그러면 이거 진짜 너무 근사하겠다, 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는 돈으로 여러분 뭐를 하시나요? 냉장고를 바꾸고 소파를 바꾸고, 여자분들 다 그러시거든요. 뭔가 집안에 이렇게 돈 써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여행 한번 그 5박 6일 가는 거보다 집에 있는 거 뭐 하나 딱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매년 여행 가자 하다가, 그럼 우리 10년에 한 번 여행 가자, 이걸로 바꿨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거를 매년마다 이렇게 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족 동반해서 보내주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자녀 동반 여행, 괌 여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플 여행지를 하와이를 간대요.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해도, 스폰서님 또 다녀오시는 영상 보면서 스폰서님과 함께 나도 빨리 저런 여행지를 마음껏 같이 다니면서 해야지,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희망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여행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빛나는 보석그룹 리더님들과 함께 다 같이 가는 꿈을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메이는 정말 뭘 하는 거냐? 제품을 바꿔 써보는 거예요. 마트 가던 거 바꿔 써보고, 떨어지는 거 바꿔 써보고, 그리고 불만족해? 그러면 반품이 되잖아요. 100% 환불 보증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시면 되고, 만족해? 그럼 계속 써보시는 거예요, 제품을. 그리고 계속 써보시다가 이걸 가지고 스몰잡이 돼? 스몰 비즈니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소비자를 조금 구축해 보시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이렇게 알려보는 거야. 옆집 엄마,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윗집 엄마, 아랫집 엄마,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쓰시다면 작은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사업,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그 줌으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아까 제가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원하시잖아요. 정말 자산소득, 그 다음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이고,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고요,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일, 본업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트렌드에 맞는 일이 바로 아메인 거죠. 왜 이 트렌드에 다 하나하나 항목마다 다 됐잖아.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아메이 사업을 제가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개인의 시대래요. 정부나 조직이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대요.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대이고, 개인이 주인공인 시대, 독립 비즈니스로 삶의 독립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딱 맞는 일이죠. 우리가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정말 개인 비즈니스도 대단한데 거기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붙었고, 이 일을 통해서 자유로 가는 자산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늘 이곳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된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신 저희 이제 두 분의 스폰서님, 오인정 김승무 스폰서님과 함께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함께 스폰서님 따라서 나가다 보면 저도 분명히 이제 스폰서님과 같은 그런 좀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또 공부하고 많은 소비자분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저도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